약 제가 1시간 반 정도를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Q&A 같은 것들은 제 강의가 끝나고 마지막에 받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반 정도의 강의가 여러분들께 좋은 인사이트들이 돼서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코스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좋은 인사이트들을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 좀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목 통증입니다. 목 통증. 이 서비컬 페인인데요. 지금 이미 여러분들 자체도 여러 가지에 대한 교육들을 들으셨을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트레이닝 방법들을 통해서 이미 환자분들이든 고객분들한테 이미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IKN이 바라보는 이런 목통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IKN은 목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초반에는 이 IKN이 생각하는 이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뒤쪽에 나오는 이 어세스먼트라든지 또는 트리트먼트 아니면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약간 이론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어세스먼트, 트리트먼트 이런 순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정지문이라고 하고요. 대전에서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로서 일하고 있고, 지금 대표님과 함께 이 IKN이라는 이 어프로치들을 널리 알리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트레디셔널 어프로치입니다. 이 전통적인 접근 방법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병원이든 아니면 센터든 아니면 뭐 짐이든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이 매뉴얼 세라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하려고 해요. 근데 일반적인 매뉴얼 세라피들은 사실 이 로컬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이런 국소 영역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목이 아프면 목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깨가 아프면 어깨를 보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보는 이런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한 우리가 뭐 SLR 테스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SLR 테스트 하는 목적 자체가 뭐 디스크에 대한 유무도 보겠지만 그냥 가장 간단히 볼 수 있는 것들이 햄스트링에 대한 뭐 쇼트니스라든지 짧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햄스트링이 짧다고 확인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늘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햄스트링이 짧으니까 햄스트링을 늘려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센트럴리 드라이븐 또는 피드백 드라이븐이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목적으로 삼는 또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 어떠한 통증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근육에 대한 톤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짧아진 근육에 대한 길이를 늘린다거나 유연성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근데 오늘은 IKN이 바라보는 접근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KN이 접근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때에는 IKN은 이런 것들을 더 강조를 합니다. Relationship, Interaction. 상호적인 관계 또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 IKN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뒤쪽에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ICANN 자체는 릴레이션십과 인터랙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정도만 우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전통적인 이 매뉴얼 세라피들은 로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로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양한 것들이 속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하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에 대한 힘들에 대한 부분들도 다 속할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들, 이런 매뉴얼 세라피라고 하는 부분, 그 예로 우리가 모빌라이제이션 또는 뭐 매니플레이션 아니면 마사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속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이 로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캐파시티를 변화시킬 수가 없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모빌라이제이션, 매니플레이션, 그리고 마사지 이런 것들은 단순히 하나의 피드백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아직도 많은 교육들에서는 우리가 모빌라이제이션을 하고 매니플레이션을 하고 있었을 때 뼈가 교정된다고 설명을 하고 또 마사지를 했었을 때 어떤 근육이 늘어난다고 표현을 하는 일부의 교육들도 있어요. 네, 우리가 리서치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면 50경 환자가 왔어요. 50경 고객이 왔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GH 조인트에 대한 모빌라이제이션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50경 환자가 오거나 고객이 왔었을 때. 근데 이런 부분들을 힘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이 힘 자체는 약 3에서 14kg 정도에 대한 힘으로 우리가 이것을 모빌라이제이션 한다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GH 조인트 자체의 캡슐을 늘리기 위해서는 약 600kg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을 주어서 이렇게 한들 물리적으로 GH 조인트 캡슐에 대한 것들을 늘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또 매니플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비컬 또는 소라식 룸바에 대한 매니플레이션을 칠 때 이 힘 자체도 약 50에서 400뉴턴 정도가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킬로그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약 5에서 40kg 정도에 대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피머 자체를 우리가 부러뜨리기 위한 물리적인 힘을 내기 위해서는 약 400kg 정도의 힘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빌라이제이션을 하고 매니플레이션을 하고 마사지를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늘어나거나 교정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것들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들, 모빌라이제이션, 매니플레이션, 이런 마사지들은 우리가 아픈 부위, 오늘은 목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목에다가 적용을 한다고 했었을 때 단지 센서리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자극일 뿐인 거예요. 그 세 가지들 모두 다 이런 것들은 센서리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자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극 자체가 뇌로 정보를 전달하고 이러한 정보를 뇌에서는 뭔가 통증을 처리하고 조절하는 구조물들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또 통증을 조절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만 우리가 앞으로 뒤쪽에 나올 이 IKN 접근법에 대해서도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실 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IKN 자체가 집중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국소적인 부분들보다도 각각에 대한 분절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시스템에서에 대한 로드를 받을 때 적응을 어떻게 하고 이런 힘들에 대해서 분배를 어떻게 하고 또는 힘을 어떻게 생산하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코디네이티브하게 또는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IKN 자체는 뉴로 아나토미컬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 자체는 이 nervous 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같이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경계 자체가 이러한 로드들을 우리 몸에서 받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아나토미적인 부분, 해부학적인 부분들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우리 환자들, 개개인, 고객들에 대한 개개인들과 그리고 환경에서에 대한 부분들, 그들이 속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자체 내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대한 힘들에 대한 관리가 어떤 전략으로 일어날지, 또 그 사람한테 들어오는 이런 매뉴얼 로드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디로 전달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로드 쉐어링에 대한 카파시티를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요소들 자체가 이런 신경적인 부분, 근육, 그다음 관절, 그다음 attentional concentrate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객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들이 쓰는 그 사람들만의 고유한 뭐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를 통해서 이 로드 쉐어링에 대한 캐파시티를 평가를 하고 또는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트리팅 키, 치료적인 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때 이 IKN 자체는 프록시멀 림, 사지죠. 뭐 팔이 될 수도 있고요. 다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과 미드라인과의 관계, 또 어퍼 세그멘트와 로어 세그멘트의 관계, 그리고 디지털 림보와 이런 환경과에 대한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인터랙션이 좀 필요해요. 자, 그리고 신경역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전략으로 우리는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디스터번스 컨트롤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폴스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디스터번스 컨트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여지시다시피 디지털 파트, 발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프록시멀 파트로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을 디스터번스 컨트롤이라고 해요. 반대로 이 폴스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프록시멀 파트에서 디지털 파트로 힘을 생산해서 내려가는 이런 형태를 폴스 프로덕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움직임에 대한 전략은 신경역학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우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터번스 컨트롤은 디지털 파트에서 프록시멀 파트로 힘에 대한 것들을 전달하는 형태. 폴스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프록시멀 파트에서 디지털 파트로 힘을 생산해서 전달하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만 오늘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IKN이 바라보는 이 미들라인에 대한 로버스트, 우리말로 그냥 해석을 하면 어떤 튼튼한, 뭐, 강건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단지 어떠한 내 몸이 튼튼하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이 IKN 자체 내에서는 로버스트라는 용어를 써서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드라인 자체 내에서 우리가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키 피처, 중요한 요소들은 이 5가지 정도로 IKN에서는 분류를 해놨어요. 첫 번째로는 이 미드라인과 그 다음에 사지 간의 디소시에이션이 잘 되는지,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로드를 받을 때 호흡에 대한 부분들이 코디네이티브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헤드, 립케이지, 그다음 펠비스까지에 대한 움직임이 커플하게 잘 일어나는지, 네 번째는 비주얼 베스티블라 시스템 자체가 로드를 잘 받고 잘 전달하는지, 그런 시각적인 부분, 전정기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 로드를 받는지, 이런 것들이 네 번째인 거고, 마지막 5번째는 디지털 파트에서 프록시멀 파트로 어떤 로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자, 근데 오늘 목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제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파트입니다. 디소시에이션 분리가 잘 되는지, 또는 세 번째, 헤드와 립케이지, 그다음 펠비스 간에 대한 커플적인 모션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 디지털 파트에서 프록시멀 쪽으로 로드에 대한 것들이 잘 다뤄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런 비전이나 전정기간 또는 이 호흡 같은 경우는 뭐 IKN 레벨 1 코스에서도 다루고 있고요. 인트로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부분들은 1번, 3번, 5번 이런 식으로 좀 주의 깊게 살펴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로컬 세그멘털 인터랙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비컬이죠. 이 서비컬 파트에서에 대한 상호작용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목과 머리에 대한 움직임, 또 목과 여기 립퀴지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미들라인, 아래인 펠빅까지에 대한 움직임들을 먼저 이 커플 모션에 대한 것들을 쭉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 프록시멀 파트랑 연결되어 있는 스카플라, 또 휴머러스, 얼라 라디우스, 핸드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인터랙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오늘 목 통증과 이러한 부분들이 다 연관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거라 생각이 돼요. 자, 뒤에서 좀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들은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분리이죠. 디소시에이션. IK는 이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생각을 고안해낸 사람은 여기 나오는 번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든 구글이든 번슈타인의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 이렇게 쳐보시면 이 번슈타인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가 나올 것이고, 제일 그냥 대표적인 게 우리 망치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망치 그림? 망치 대장장이가 이 망치를 수없이 그냥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그러한 선들을 표현을 해낸 것이 이 다이나믹 시스템 시오리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이미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우선 오늘 우리가 볼 부분들은 이 번슈타인 자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관절, 뼈에 대한 움직임을 얘기를 할 때 이 프리징 그리고 프링이라고 하는 두 가지에 대한 용어를 써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로 우리 프리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면 이 프리징 자체는 쉽게 생각해서 어떠한 움직임에 대한 자유도가 감소한 상태를 프리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프리징 자체는 두 가지에 대한 방법들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조인트 무브먼트 자체에 락킹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이 첫 번째 그림에서처럼 어떤 고객이나 환자 자체가 그 아픈 부위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거나 했었을 때 얘네들에 대한 움직임 자체를 코컨트랙션하게 동시수축하게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주동근과 기랑근에 대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동시수축하는 형태를 첫 번째 프리징에 대한 모습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관절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뼈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같은 방향으로 세임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는 두 번째 프리징에 대한 모습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에 대한 이해는 우리 포함에 대한 슈피네이션 또는 프로네이션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자, 포함 자체는 쭉 왔었을 때 이렇게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프리징에 대한 움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포함 자체에 대한 회전,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을 가져갈 때 숄더를 가지고 숄더에 대한 인터널 로테이션을 가지고 얘네들에 대한 프로네이션 또는 숄더의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가지고 슈피네이션을 가져간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국 움직임에 대한 것들이 분리가 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프리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프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관절, 뼈에 대한 움직임들이 오포지트하게 반대 방향으로 잘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숄더에 대한 인터널 로테이션 없이 포함만 가지고 내가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 이렇게 가져가는 동작들 자체가 프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뒤쪽에 나오는 어세스먼트와 트리트먼트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프리징에 대한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때 자유도에 대한 것들이 감소되고 또는 어떤 관절의 움직임에 락킹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는 프리징이라고 표현을 하고 반대로 프링 자체는 뼈와 뼈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는 형태를 우리는 프링이라고 표현을 한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링 자체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었을 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로드 쉐어링에 대한 부분들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다. 아직 제가 로드에 대한 부분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프링이 갖는 가장 큰 이점, 로드 쉐어링에 대한 이점이 있다. 우리 로버스트란 용어가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목이니까 상지에 대한 손부터 들어오는 어떠한 로드에 대한 쉐어링 자체가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형태가 결국은 프링에 대한 움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서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징과 프링에 대한 정의가 먼저 알으셔야 되고 프링에 대한 이점, 얘네들은 로드 쉐어링에 대한 것들을 아주 잘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결국 목적은 각각 조인트 세그먼트에 대한 디소시에이션이 잘 되게끔 해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프링에 대한 움직임을 만들게 되면 로드 쉐어링에 대한 퀄리티 자체가 향상될 거고 또한 어떠한 로컬 파트가 아닌 글로벌하게 이런 로딩에 대한 스트래티지도 우리가 향상시킬 수가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은 스텝 바이 스텝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 프리징이 나쁜 거고 아니면 프링이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프리징 자체에 대한 모습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복서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카운터 펀치를 날리려고 해요. 카운터 펀치를 날리려고 하면 프리징에 대한 움직임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어깨 자체는 숄더 자체는 프로텍션, 스카플라는 프로텍션이 돼야 되고 이 상태에서 숄더는 인터널 로테이션이 돼야 되고 그 다음 포암 자체는 프로네이션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이런 형태들로 우리는 펀치를 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이 인텐시티를 표현하거나 나타날 때는 이런 프리징에 대한 움직임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하자면 그럼 나쁜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이 고객이, 이 환자가 프리징에 대한 움직임만 표현을 할 때 그것은 나쁜 거예요. 때로는 프리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프링에 대한 움직임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프리징에 대한 움직임만 가져가는 것들은 이런 프링에 대한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로드 쉐어링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프리징과 프링에 대한 이해가 되셔야만 지금 제가 또 설명드릴 이 프록시멀 컨시더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아,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록시멀 컨시더레이션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목과 관련된 주의 파트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휴머러스, 그 다음에 스카플라, 리케이지, 그 다음 헤드까지 이런 것들이 상호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상호작용을 다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거고요. 결국은 이런 미들라인과 이런 사지간의 디소시에이션 움직임이 잘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고 오늘 중요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들이 이 바로 조인트 카파시티예요. 조인트 카파시티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계속 제가 프리징에 대한 움직임, 프링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 중요하게 설명을 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조인트 카파시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헤드와 리케이지예요. 자, 헤드를 플렉션 시켜요.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헤드를 플렉션 시키게 되면 리케이지 자체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여기서 따라오게 되면 헤드 플렉션과 리케이지 플렉션 자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잖아요. 자, 그러면 프리징이에요? 아니면 프링이에요?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헤드 플렉션, 리케이지 플렉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러한 움직임들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죠. 프리징에 대한 움직임이에요. 그럼 반대로 헤드 플렉션이 됐을 때 리케이지 자체가 익스텐션이 되는 방향은 그럼 얘네들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프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헤드가 플렉션 됐을 때 리케이지가 익스텐션이 되는 것들은 프링, 헤드가 익스텐션 됐을 때 리케이지는 플렉션 되는 것들이 프링 이렇게 연접해져 있는 뼈 사이의 관절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이 바로 프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프리징이라고 계속 이해를 하시게 되면 뒤쪽에서도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요번에는 리케이지와 스카플라에 대한 커플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리케이지 자체를 익스텐션 시켜보세요. 가슴을 한번 쭉 펴보시죠. 자, 그렇게 되면 뒤쪽에 있는 스카플라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모아지게 될 거예요. 뒤쪽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리트랙션이라고 표현하고 이 IKN 자체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이스턴 로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많이 아는 용어를 사용했었을 때 스카플라가 뒤로 모아지는 모습들은 우리는 리트랙션이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 반대로 리케이지를 플렉션 시켜 보시죠. 리케이지를 플렉션 시키면 스카플라는 어떻게 되죠? 스카플라는 이렇게 앞쪽으로 갈 거예요. 결국 이런 움직임은 우리가 스카플라 모션에서 뭐라고 해요? 프로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리케이지를 익스텐션 시키면 스카플라는 모아지기 때문에 스카플라는 리트랙션이 되는 거고 리케이지가 플렉션이 되면 스카플라는 프로텍션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스카플라와 휴머러스에 대한 커플링 움직임도 마찬가지. 스카플라에 대한 프로트랙션이 됐어요. 프로트랙션이 되게 되면 휴머러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변하냐면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인터널 로테이션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훨씬 더 용이해져요. 모아지고
하면 스카플라에 대한 움직임이 프로텍션 되면서 숄더에 대한 스카플라는 휴머러스는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기가 훨씬 편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 움직임 자체가 브리징으로서 얘기가 되고 프로트랙션이 된 상태에서 휴머러스 자체가 익스터널 방향으로 내가 가게 되면 이러한 방향들은 프링에 대한 형태가 된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뒤쪽에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로컬 세그멘트에 대한 컨시더레이션을 제가 살펴봐야 된다고 했었을 때 미드라인 파트에 대해서 커플링한 움직임들을 제가 다 살펴봐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cervical spine, 그다음에 리케이지, 그다음에 펠비스까지 이어지는 이 미드라인에 대한 움직임들을 전반적으로 이 커플링한 무브먼트에 대한 것들을 다 봐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오늘 목에 대한 접근을 했었을 때 봐줘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립을 가지고 기준을 삼을게요. 립. 자, 립이 지금 플렉션이 됐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서비컬 파트는 이렇게 되면 고개 자체는 이런 식으로 익스텐션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펠비스도 마찬가지로 포스테리어 틸팅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까지 우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반대로 우리가 업라이팅 포지션을 한다고 했었을 때 리케이지 자체는 익스텐션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 서비컬 파트는 상대적으로 플렉션, 고개가 당겨지면서 플렉션에 대한 형태가 될 거고 펠비스도 마찬가지 안테리어 틸팅 되는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는 서비컬, 소라식, 그 다음에 펠비스에 대한 움직임들이 맞물려서 각각에 대한 역할들이 잘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서브컨시어스하게 무의식적인 컨트롤로 이루어지고 코디네이티브하게 되어야만 우리가 로딩에 대한 부분들을 잘 받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잠깐 우리가 아나토미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우리 미들라인 자체에 대해서 뼈가 이렇게 쭉쭉쭉쭉 많잖아요. 제가 다 그리진 않겠지만 서비컬 7개, 흉추는 12개, 룸바는 5개 이렇게 해서 쭉 뼈들이 많을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프록시멀 파트로 가게 되면 스카폴라가 이렇게 있을 거고 휴머러스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밑에 얼라와 레디우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왜 미들라인 자체 내에서 뼈 자체가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하게 될까요?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거나 아니면 음성으로 잠깐 해지하시고 말씀하셔도 돼요. 왜 우리 몸은 미들라인은 뼈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을까요? 자, 미들라인에 뼈가 많은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비티라고 하는 중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 가운데 미드라인에 대한 뼈가 이렇게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런 스트레스는 다 어디서 가장 심하게 받을까요? 어느 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하게 받아서 아래쪽 파트에서는 손상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결국 우리 미드라인이 이렇게 뼈가 많은 이유는 어떠한 중력을 받거나 아니면 어떠한 외부적인 힘을 받을 때 내 스스로 아니면 고객 스스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스스로 내 미드라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부하에 대한 분산을 이 미드라인 자체 내에서는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파이널 커베이처에 대한 펑션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3커브 얘기를 하잖아요. 서비컬은 이렇게 나와야 되고 흉추는 뒤로 나와야 되고 다시 이런 식에 대한 커브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자체도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만 어떤 부하에 대한 분산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로드 쉐어링에 대한 부분들도 내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미들라인에 대한 커플링 또는 코디네이션에 대한 움직임들 자체가 잘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리케이지와 헤드에 대한 커플링, 그 다음 리케이지와 펠비스에 대한 커플링, 그리고 전반적인 전체적인 미들라인에 대한 커플링에 대한 움직임이 이 그림처럼 효율적으로 잘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로컬 어세스먼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IKN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인터랙션을 중요시한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로컬 어세스먼트도 다 체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요소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비컬 무브먼트를 볼 때 어떤 동작들을 주로 봐요? 뭐 플렉션, 익스텐션, 뭐 로테이션, 때로는 뭐 사이드 밴딩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로컬 어세스먼트에서 체크를 할 것들은 여기 나와져 있는 대로 프리징에 대한 움직임, 프링에 대한 움직임들을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제 인스타그램 또 아이캔 코리아 자체에 대해서도 이 동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미리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프리징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모습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우선 동영상 쭉 볼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익스텐션, 그다음 로테이션, 레프트 로테이션. 오케이. 여기까지. 자, 우선 움직임들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만 봤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움직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잘하고 있나요? 각도가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은 정상이네, 아니, 노멀하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쵸, 뭐 통으로 움직입니다. 좋아요. 오케이, 목과 몸통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프링에 대한 형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음, 익스텐션, 로테이션, 오케이. 자, 이게 지금 프링에 대한 형태인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바로 프린지징에 대한 형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서비컬을 플렉션을 시켰어요. 자, 근데 뭐가 같이 움직여요? 리케이지 자체도 지금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플렉션 되고 있고 몸 자체도 앞으로 이렇게 눕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익스텐션 볼까요? 익스텐션 할 때도 리케이지에 대한 익스텐션이 같이 일어나는 형태 볼 수 있고 로테이션을 했었을 때 반대쪽에 대한 이 어깨 보여지는 거 보이실까요?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은 서비컬 로테이션을 하는 거지만 소라식에 대한 파트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쪽 마찬가지 지금 어깨가 이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러한 고객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부분들은
서비컬에 대한 ROM을 보던지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퀄리티를 봤었을 때 그냥 단순히 ROM에 대한 너무 집중도가 높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펴볼 부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움직임이 프리징으로 나타나는지 프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봐 줘야 된다는 얘기고, 자, 프링에 대한 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프링에 대한 이점? 프링이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뭐가 잘 된다 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죠. 프링이 된다는 건 그쵸. 디소시에이션이 되기 때문에 프링이 되는 거죠. 맞아요. 조담비 선생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로드 쉐어링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반대로 이 사람은 프리징에 대한 움직임으로써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서비컬 파트 아니면 또는 이 어퍼 트라페지우스라든지 이런 프록시멀 파트에 대한 로드 쉐어링에 대한 것들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컬 어세스먼트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각각에 대한 세그먼트들이 디소시에이션에 대한 움직임들이 잘 나타나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부터는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이 헤드와 리퀘이지 간의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이드 플렉션 또는 익스텐션, 로테이션 했었을 때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글로벌한 어세스먼트입니다. 자, 목이 아픈 환자나 아니면 고객이 왔어요. 네, 이 사람들한테도 글로벌한 어세스먼트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뭘 볼 거냐면 우리는 스카플라와 리케이지 간의 인터랙션을 또 볼 거예요. 그래서 목이 아픈 분들 뿐만 아니고 숄더라든지 엘보우 페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디소시에이션한 움직임 자체가 안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하게 서비컬 파트에 대한 움직임도 봐주시고 그거에 덧붙여서 글로벌한 어세스먼트도 같이 봐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 그냥 선 상태에서 내 손을 무릎, 양쪽 발 앞에다 놓고 그냥 그걸 따라 내려가라고 그냥 큐잉을 줘요. 큐잉을 줬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움직임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이걸 A 그림이라고 하고요. 이걸 B 그림이라고 할게요. 자, 이 사람에 대한 움직임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자,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룸바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볼 수 있겠죠. 룸바에 대한 부분 볼 수 있고 지금 목에 대한 부분 이러한 로드 자체가 잘 안 되는 이런 형태들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B에 대한 그림을 보게 되면 언로드하게 스파인 자체가 가져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스카플라와 리퀴지 간의 우리 인터랙션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플렉션을 가져갔었을 때 이 리퀴지에 대한 부분들이 디프레션하게 잘 나타난지도 우리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플렉션이 돼야지만 뒤쪽에 대한 언로드한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돼요. 리케이지에 대한 플렉션이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서비컬과 소라식 파트에 대한 이러한 둥그런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 A 그림처럼 스카플라 자체를 뭔가 리트랙션 방향으로 내가 당기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러므로 인해서 헤드에 대한 익스텐서에 대한 역할들도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들도 관찰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테스트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리케이지에 대한 플렉션이 잘 일어나는지, 그로 인해서 후방에 안티그래비티 티슈에 대한 언로딩이 잘 일어나는지, 둥그렇게 잘 말리는지. 자, 그렇게 되면 스카플라에 대한 프로트랙션이 앞으로 잘 일어나는지 또 확인이 가능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프록시멀 리미테이션, 제한점들을 내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비컬 스파인에서 지금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미드라인에 대한 부분. 그래서 서비컬과 리케이지와 펠비스 간의 커플링한 움직임들이 잘 나타나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로컬한 어세스먼트 자체 내에서도 헤드와 리케이지 간에 뭔가 디소시에이션하는 움직임들이 잘 나타나는지, 그래서 프리징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프링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는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글로벌한 어세스먼트 안에서도 내가 어떤 동작들, 토터치에 대한 동작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이렇게 평가가 됐어요. 평가가 됐으면 이제 트리트먼트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포스테리어 넥 로딩 프리징 스트래티지예요. 그래서 여기 제목에서처럼 프리징 스트래티지에 대한 부분들로 내가 트리트먼트를 하겠다, 또는 운동을 시키겠다, 재활을 시키겠다 라고 했었을 때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자, 동영상을 보기 전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자, 요 패드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위로 올려져 있는 모습 볼 수 있을까요? 왜 이거 이렇게 올렸을까요? 패드를 왜 이렇게 올려서 치료를 할까요?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음. 틀려도 좋으니까 뭐 생각나시는 대로, 아니면 이래서 이렇게 올렸을 것 같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써 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요. 몸통 굽힘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같다. 몸통 굽힘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뭐가 좋을까요, 김영준 선생님? 서비컬 플렉션도 만들기가 편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어, 저도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어떠한 에큐트한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에큐트한 사람들 움직여 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못 움직여요. 다 목을 부여잡든지 움직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머슬에 대한 톤 자체가 굉장히 하이퍼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도 쓸 수 있는 방법이고, 디소시에이션한 움직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거나 이러한 분들한테도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을 디소시에이션 시켜야 되는데, 우리 아까 로컬 어세스먼트를 했더니 플렉션 하세요 라고 했더니 다 이렇게 하시거나 로테이션 하세요 했을 때 다 그냥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분리가 안 되시는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프리징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쉽게 좋은 것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김영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패드를 이미 올렸다는 것은 내가 리케이지 자체를 일정 부분 플렉션을 시켜놓은 형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급성 환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플렉션에 대한 움직임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내가 프리징에 대한 스트래티지로서 이미 리케이지를 플렉션을 시켜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비컬에 대한 플렉션을 만들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음. 자, 그리고 그럼 반대로 뿌링에 대한 부분들은 뒤쪽에 나올 거예요. 또 여기서도 회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디소시에이션을 가져갈 건데 여기서 디소시에이션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이 눈에 대한 부분과 디소시에이션을 가져가려고 해요. 헤드와 아이에 대한 부분. 그래서 레벨 1 코스 또는 인트로 코스에서 설명드릴 부분이지만 오늘 간단하게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헤드와 아이에 대한 디소시에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회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VOR, 전정안구 반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어떠한 포인터를 놓고 내 눈은 계속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머리는 돌아가게 되면 머리는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 눈은 반대쪽으로 이 지점과 같은 속도로 그걸 맞춰서 가는 형태를 우리는 VOR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는 회전에 대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서비컬 플렉션을 시킨 모습 보셨을까요? 지금 치료사나 트레이너 분들은 뒤쪽에서 가볍게 sub 50피탈 쪽에 대한 손을 넣고 가볍게 트랙션을 통해서 내가 로드를 가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 고객은 서비컬 플렉션을 만들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하는 모습인 거죠. 자, 이어서 자, 지금 하는 것들은 헤드와 아이에 대한 디소시에이션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 눈으로 어디 한 곳을 픽세이션 시켜놓고 움직임을 보면 눈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한 곳에 픽세이션을 시켜놓고 지금 회전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랬었을 때 우리는 헤드와 아이에 대한 디소시에이션 움직임을 통해서 회전에 대한 움직임, 서비컬에 대한 회전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고객한테 알려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프리징잉 스트레티지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 세션이라든지 재활 세션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인사이트들을 여기서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자, 이번에는 프링입니다. 프링 스트레티지예요. 자, 그럼 아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을까요? 패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처럼 그냥 슈파인 포지션이 됐죠. 자, 슈파인 포지션이 되면 어떤 포지션이 돼요? 내 립케이지 자체는? 아까 패드를 올렸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슈파인으로 눕게 되면 내 립케이지는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익스텐션을 만들기가 조금 더 용이한 포지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슈파인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내 스카플라 자체가 약간에 대한 리트랙션이 됐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그럼 동영상부터 볼게요. 자, 여기 동영상을 보게 되면 플렉션 지금 시켰고요.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오케이. 지금 보셨을까요? 리퀘이지를 지금 익스텐션 시킨 거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림을 처음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지금 이 사람 자체가 뭘 한 거냐면 슈파인 상태 내에서 립케이지 자체를 익스텐션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 엘보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바닥을 그냥 지그시 살짝 누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는 립케이지 자체를 익스텐션 방향으로 좀 더 만들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거 왜 했을까요? 립케이지를 익스텐션 방향으로 왜 만들었을까요? 만들면 뭐가 좋아요? 이거 왜 만들어야 돼요? 립케이지 익스텐션? 그쵸?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함으로 인해서 서비컬에 대한 플렉션을 가져가게 되면 그 움직임은 프리징이에요? 아니면 프링이에요? 그쵸? 프링이 되는 거죠. 어, 맞아요. 프링이에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아까 프리징 전략에서 프링으로 이렇게 오면서 쓸 수도 있고요. 내가 때때로는 프리징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디소시에이션이 생각보다 잘 일어난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도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맞춰서 내가 프리징 전략을 쓸 건지 아니면 이렇게 바로 프링에 대한 전략을 쓸 건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보았던 미들라인에 대한 커플링 또는 로컬 어세스먼트 또 글로벌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내가 그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얻은 걸 종합해서 나 이 사람한테 프리징 전략을 써야지 아니면 또는 프링에 대한 전략을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엘보를 지탱을 하고 리케이지를 익스텐션을 만들게 되면 여기서 매뉴얼 로드가 가해지는 부분들은 플렉션을 만들어지면서 서로 반대되는 프링에 대한 형태로 나는 매뉴얼을 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VOR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음, 보게 되면 지금 프링 된 상태에서 시선은 고정되어 있고 목은 회전을 가져가면서 헤드와 립케이지와 아이의 디소시에이션을 다 만든 거죠. 헤드와 립케이지는 익스텐션 시키고 헤드는 플렉션을 시키고 또 아이는 VOR을 통해서 디소시에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에 대한 디소시에이션 움직임들을 우리 고객한테 자꾸자꾸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VOR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눈, 그리고 이너이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정기관, 그리고 TMJ는 턱관절, 그리고 이 서비컬 스파인, 우리 오늘 주제인 이 목 경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움직이는 동안이나 또는 정적으로 있을 때도 우리가 어떤 로드들을 지속적으로 받을 때 얘네들에 대해서 익스프레스 전달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자기들끼리 상호 협력해서 쓸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아까 보았던 이런 눈에 대한 움직임이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컨트롤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우리 신경계는 반응을 하게 되냐면 헤드를 컨트롤하는 목에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근육들에 대한 지배를 받는 이런 nervous 시스템에 대한 긴장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뭘 봐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내가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각적인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안정성이 부족하게 되면 난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잖아요. 눈을 감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프록시멀 파트에 대한 목에 대한 근육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어깨
대표적으로 어퍼 트라페지우스라든지 이런 근육들에 대한 긴장도를 높인다는 얘기가 돼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 로드 쉐어링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눈뿐만 아니고 이너이어, 그 다음에 TMJ, 전정기관, 턱관절 이런 미전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가 생기면 이 서비컬 스파인에 대한 이걸 대한 긴장도들을 다 높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런 얘기들은 이제 레벨 1이나 인트로 코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잠깐 제가 VOR에 대한 부분들을 넣은 이유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주제인 목에 대한 통증들에도 영향이 미칠 수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잠깐 이런 부분들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얘네들에 대한 문제가 뭐로써 나타나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로드 쉐어링에 대한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제 로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아까 로컬 세그멘트 봤었을 때 미드라인도 있었지만 그거와 연관지어서 스카풀라 있었었고요. 그다음 휴머러스 있었었고 얼라 라디우스 있었고 그다음 핸드까지 이어지는 이런 형태에 대한 슬라이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목 통증을 느끼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이 로드에 대한 카파시티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서비컬 페인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냐라고 했었을 때 자, 여러분들 지금 타이핑 치고 있잖아요. 뭐가 궁금하시거나 하시면.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러한 로드들은 전달이 돼요? 다 손부터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떠한 작은 힘이라도 내 손이 닿아야지만 그런 힘들이 손, 그 다음에 리스트, 엘보우, 그 다음에 숄더, 목까지 힘에 대한, 로드에 대한 부분들이 다 전달이 될 거란 말이죠. 하지 쪽에서는 발부터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로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드 자체가 서로서로 일정하게 자기들끼리 스트레스를 공유해서 잘 받으면 프록시멀 파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목, 리스트, 숄더에 대한 어느 곳에서든 이런 로드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러한 로드에 대한 문제는 종착지가 프록시멀입니다. 프록시멀 파트. 그래서 예를 들어 손목에서 내가 어떠한 로드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그 윗분절인 엘보우가 아프실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숄더라든지 아니면 목까지도 그런 영향들이 미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컬 페인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급성적인 경우 말고 되게 크로닉한 경우 우리가 몇 번에 대한 목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접근법들 모빌라이제이션, 매니플레이션, 마사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페인 자체가 잘 해결되지 않거나 되게 만성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일어난다고 하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로드에 대한 캐파시티를 한 번쯤 평가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테스트들은 크게는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지만 오늘 볼 것들은 대표적으로 바이셉스 쪽 또는 트라이셉 쪽에 대한 로드에 대한 평가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동영상으로 살펴볼게요. 음, 오케이. 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이셉스 쪽에 대한 로드 캐파시티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암에 대한 슈피네이션, 리스트 핑거에 대한 플렉션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자, 이때 요 사이는 약간 떨어뜨려 놔야 돼요.
자, 왜냐면 우리 라티스무스 돌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자꾸 땡기는 그런 보상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팔 자체는 약간 바깥쪽으로 에이비덕션 시켜놓고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요 팔로 엘보우만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의 트랙션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이셉스를 대한 우리가 로드 캐파시티 테스트를 했었을 때 스카플라 자체를 리트랙션 시키면서 내가 얘를 땡겨올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로드 캐파시티 테스트를 했더니 뭔가 스카플라에 대한 리트랙션을 자꾸 시키려고 한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알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떨어뜨려 놨더니 자꾸 팔 자체를 안쪽으로 모아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렛이라든지 이런 것에 컴펜세이션이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도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동영상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약간의 떨림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힘 자체는 맥시멈이 아니에요. 맥시멈이 아니고 저는 약한 힘부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버티라고 하지만 아주 약간 10% 정도에 대한 힘부터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게 힘을 내가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줄 수 있느냐가 아니잖아요. 이런 손끝에서부터 우리 프록시멀 파트로 이런 로드에 대한 부분들을 이 사람이 얼마나 어댑테이션 할 수 있고 그런 전달들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맥시멈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 그 다음에 20%, 30%, 40% 정도에 대한 힘까지만 테스팅을 합니다. 왜 40%까지 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활을 하고 힘을 쓰는 것들이 주로 약 3, 40% 정도 안에서 우리가 힘을 쓴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맥시멈하게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약한 힘에서부터 내가 빌드업을 시켜서 10%, 20%, 30%, 40% 정도에까지 내가 힘을 줬었을 때 이 사람이 잘 그 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어댑테이션 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자, 바이셉스 테스트 끝나면 트라이셉으로 갑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 테스팅을 진행을 해요. 근데 적은 힘에서부터도 지금 훨씬 더 이렇게 떨리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아, 그럼 우리가 하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뒤쪽 트라이셉 쪽에 대한 로드에 대한 분배가 제대로 잘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림브 로드에 대한 캐파시티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해야 될 부분들, 이러한 바이셉스부터 포암 슈피네이션, 리스트 핑거 플렉션, 또 트라이셉스와 포암에 대한 프로네이션, 리스트 핑거 플렉션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 중에서도 이 리스트 자체가 이렇게 꺾이거나 하면 안 되겠죠. 꺾이는 순간 이 사람은 뭔가 리스트에서 이러한 로드 자체를 잘 못 받는구나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서비컬 페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재활 세션에 이 리스트에 대한 로드에 대한 캐파시티를 늘리기 위한 어떤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트레이닝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포함이 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디지털 파트에서 이러한 로드에 대한 부하를 잘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프록시멀 파트로 와서 로드에 대한 것들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키포인트 자체는 이 휴머러스에 대한 컴프레션과 또 스카플라의 리트랙션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평가 도중에 또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브레스에 대한 부분, 이 사람이 이러한 평가를 했었을 때 호흡에 대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지도 평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한 우리 아까 디소시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잖아요. 로컬 어세스먼트, 글로벌 어세스먼트 평가를 했었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꾸 프록시멀 파트에 대한 뭐 서비컬 페인의 통증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굳이 디소시에이션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로드 캐파시티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해봤더니 뭔가에 대한 움직임이 부족한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에 대한 재활 세션 방향은 매뉴얼적인 방향이 아니고 이거에 대한 로드에 대한 부분들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시키는 방법으로 우리는 바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 우리가 너무 획일적으로 목 아프면 누우세요. 그래서 서비컬에 대한 트랙션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디소시에이션 테스트, 그 다음에 로드에 대한 캐파시티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트레이닝을 시키고 치료할 베이스라인이 정해지는 거죠. 이 사람은 디소시에이션부터 시켜야 될 사람, 아니면 두 개가 다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로드 캐파시티에 대한 것들을 올려줄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들을 내가 치료사가 아니면 트레이너 분들이 이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거에 따른 운동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에 따른 운동 방법이에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서비컬 페인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로드 캐파시티 테스트를 했더니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강조를 할 수도 있고, 또 디소시에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타나는 움직임 자체가 다 디소시에이션 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컬 스파인 주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디소시에이션도 내가 더 강조해서 운동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해 보이지만 강력한 운동 방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리케이지를 플렉션 시켜 놨어요. 자, 우리 아까 돌아가면 리케이지가 플렉션 되면 휴머러스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리케이지 플렉션, 휴머러스는 인터널 로테이션, 그렇죠?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자세를 취하려면 휴머러스 자체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카플라와 휴머러스 간의 디소시에이션을 먼저 만들어 놨고, 또 밑에서 보게 되면 포암 자체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는 또 프로네이션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휴머러스와 포암 간의 디소시에이션이 또 일어난 거죠. 그래서 리케이지와 스카플라와 휴머러스, 휴머러스와 포암에 대한 디소시에이션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디지털 파트는 지금처럼 부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자라든지 아니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내가 끝에 잘 얹혀놓고 얘를 버틸 수 있게끔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디지털 파트에서 버틸 때는 이 손목 자체가 꺾여지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면 안 되고, 얘네에 대한 로드가 프록시멀 파트까지 다 전달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버텨주는 형태가 만들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로드에 대한 부분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버티는 거. 그게 더 잘 된다 싶으면 이런 폼롤러 등을 이용해서 조금 더 운동을 다이나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버티셔도 그것이 운동이 되지만, 지금처럼 이 폼롤러를 밀고 했었을 때 그럼 어디가 더 지금 강조가 될까요? 이 운동, 밀었을 때에 대한 운동은 트라이셉 쪽에 조금 더 강조가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밀었다, 왔다, 갔다 했었을 때는 트라이셉에 조금 더 강조를 한 운동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 그래서 이 운동을 했었을 때 손목 자체가 떨궈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키 포인트다. 그래서 이 운동 언제 사용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디지털 로딩을 지속적으로 내가 가져가고 싶을 때, 그리고 프록시멀 파트에 대한 디소시에이션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때 이런 운동들을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로드 캐파시티 했었을 때 이 트라이셉에 대한 로드 캐파시티가 약하다고 우리가 평가가 된다고 하면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활 트레이닝 또는 치료 세션에 운동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프록시멀 스타빌리티를 위해서는 디지털에 대한 모빌리티가 필요하느냐라는 관점인 거죠. 자,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이 그냥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거는 조인트 바이 조인트에 대한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해당 관절들, 뭐 경추, 흉추, 요추, 뭐 여러 가지 관절들은 가동성과 그다음에 스타빌리티와 모빌리티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각각에 대한 관절들은 조금 더 필요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추와 요추 같은 경우는 스타빌리티에 대한 것들이 더 필요하고 흉추는 이 모빌리티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인트 바이 조인트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목 통증이 있는 사람이 왔었을 때 또라식에 대한 모빌리티를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럼 모빌리티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해당 분절인 이 서비컬 파트에서 이 모빌리티를 더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쓰여진다라는 것들이 이 조인트 바이 조인트에 대한 접근법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조인트 바이 조인트의 접근법들은 서비컬 페인이 있었을 때 여기를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소라식에 대한 모빌리티를 증가시켜 주는 것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라는 것들이 조인트 바이 조인트입니다. 근데 오늘 살펴볼 부분들은 이 조인트 바이 조인트가 아니고 IKN에 대한 관련된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태어났을 때 노멀 디벨롭이라는 과정들을 약 1년여 정도 동안 겪잖아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프록시멀 파트에서 디지털 파트로 발전이 돼요. 그래서 3개월이 됐었을 때 뭐 헤드에 대한 컨트롤이 되고 5개월이 됐었을 때 좌로 우로 굴르면서 좌우에 대한 분리가 되고 또 앉게 되면서 상하에 대한 분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프록시멀 파트에서 디지털 파트로 발전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걷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뭘 잡거나 했었을 때 다 어디서부터 사용을 하세요? 디지털 파트잖아요. 어, 내가 걷거나 이동을 하려면 발부터 가야 되는 거고요. 뭘 집어서 내가 전달을 하거나 하려고 하면 다 손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디지털 파트에서 프록시멀 파트로 우리는 이런 로드에 대한 것들이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신경학적으로 봤었을 때 원위부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위부에 대한 역할, 손이라든지 아니면 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부터 로드에 대한 전달이 잘 돼줘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잘 전달이 됐었을 때 오늘 주제인 프록시멀 파트인 이런 목에서에 대한 긴장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튼튼한 목을 갖고 싶으시면 원위부에 대한 역할에 대한 것들을 잘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의 키포인트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중선에 대한 안정성, 뭐 허리뿐만 아니고 목뿐만 아니고 정중선에 대한 전반적인 안정성은 사실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짚을 때 생각하면서 짚지 않잖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짚는데 허리 아프신 분들 아니면 목 아프신 분들 뭘 짚으라고 하면 항상 손이 이렇게 간다거나 허리에 손이 간다거나 되게 조심스럽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의식적인 컨트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중선들은 목도 마찬가지, 허리도 마찬가지 다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놓여야 되는 거고 그런 무의식적인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배웠던 이런 팔다리에 대한 로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저도 타 강의에서 들었던 말인데, 여기 보여지는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이 해머, 망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못을 박거나 아니면 빼거나 때리거나 하는 굉장히 단순한 일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 가지에 대한 이런 공구들이 있다고 하면 이 못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우리는 쓸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저는 이 IKN에 대한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매뉴얼적인 부분들보다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에 대한 무기들 안에 이 IKN에 대한 접근법, 어프로치들을 좀 더 녹이시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방법들로 여러분들이 재활이라든지 트레이닝 또는 치료에 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꼭 이런 오늘 했던 이런 강의들 자체가 여러분들께 좋은 인사이트가 되어서 내년에도 더 좋은 강의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뵀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수고해주신 정지훈 선생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고요. 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Q&A 세션을 조금 갖도록 할게요. 뭐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남으셔서 화면을 다 켜주신 다음에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되게 특별한 날 같아요.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셨거든요. 되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코스에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 누가 그 채팅방에다가 글을 남겼는데 정지훈 선생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네. 프리징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급성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급성 환자분들 오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목에 대한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움직임에 대한 것들도 잘 나오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징에 대한 전략, 이 사람을 내가 플렉션을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만들고 싶을 때 프리징에 대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브레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브레인 자체가 생각했었을 때 이 프리징에 대한 움직임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브레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 프리징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더 심플하게 그 사람한테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긴장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굳이 프링에 대한 역할로 만들기보다는 첫 번째로는 프리징에 대한 전략으로 립을 립케이지를 플렉션 시켜놓고 서비칸을 플렉션을 시키게 되면 우리 브레인이 느꼈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게 느끼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기가 쉽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네 라는 것들을 느끼고 통증에 대한 것들이 좀 민감도가 좀 낮아졌었을 때 다음 세션이라든지 오셨을 때는 그때는 프리징 전략이 아닌 프링에 대한 전략을 그때는 사용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프리징에 대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디소시에이션 자체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아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로테이션 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프리징에 대한 전략으로 첫 번째 가져가서 움직임을 내가 조금 더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프링에 대한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우리 환자분들이나 고객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편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대답이 되셨나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요즘에 네. 대부분 많이 오는 고객 중에 한 분이 또 TMJ 문제로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이제 턱관절 장애로 많이 오시죠.
그래서 정지훈 선생님께서 오늘 설명해 주신 그런 글로벌한 어프로치랑 또 그 로딩 쉐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그런 TMJ 문제에서도 많은 이득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네, 천천히 또 질문 남겨주시고요. 뭐 마이크를 키시고 질문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이게 질문 아무도 안 해주시는데 질문 안 하면 제가 1분 뒤에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고 남은 1분 동안 기다려 보고요. 천천히 질문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ITN 교육을 들으신 분도 지금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강의가 너무 네. 완벽했거나 강의가 너무 어려웠거나 둘 중에 네.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왔어요. 이게 채팅창 보시면 혹시 반대로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 중 프링 상태에서에 대한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프링 전략에서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정답이 아니에요. 그 고객 자체가 뭔가 프링 전략에서 통증이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더 편안한 자세가 프리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부터 연습을 해 나가시고 뭔가 재활 세션에 해 보신 다음에 그게 잘 되면 프링으로 넘어가는 다시 이런 단계로 넘어가시는 것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만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 디소시에이션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로드 캐파시티에 대한 문제도 있을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 통증을 느끼시는 분이라고 하면 로드 캐파시티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조단비 선생님께서 글 남겨주셨어요. 로드 캐파시티 부족한 환자분들 엑서사이즈로 질문에 대한 이해가 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로드 캐파시티 부족한 환자분들 엑서사이즈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로드 카파시티가 부족 테스트를 한 다음에 뭐 네. 트라이셉스라든지 바이셉스 이런 그 문제를 발견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 트라이셉스에서 로드 카파시티에 문제가 있은 거예요. 부하를 쉐어하는 아까 능력이. 트라이셉스에 대한 운동만 해도 되느냐? 그래서 트라이셉스 운동은 개별적으로 단일 근육을 해도 되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뭐 안 되진 않습니다. 안 되진 않지만 이 IK인이 바라보는 이 관점 자체는 로드에 대한 전달이잖아요. 전달이기 때문에 어느 한 근육에 대한 강화가 된다고 해서 이런 로드에 대한 전달이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파트에서부터 프록시멀 파트까지 얘네들에 대한 로드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전체적인 운동으로 접근을 하는 것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조단비 선생님처럼 이렇게 개별 이렇게 내가 부하를 어느 특정 부위에다가 전달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는 저희가 이제 되게 세분화된 전략들이 이제 뭐 인트로나 이런 걸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트라이셉스 전달하고 싶으면 좀 초반에 어웨이니스 좀 이렇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좀 그쪽에 단일 근육을 부하를 준 다음에 정지문 선생님처럼 이 쉐어 전략을 말초에서부터 컨트롤 전략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정답이 없습니다. 네. 또 질문 남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서신규 선생님이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원래 항상 질문 많이 하셨는데 오늘 질문 안 하시네요. 공부 제일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네, 질문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고요. 갑벽했습니다. 홍민아 선생님. 갑벽, 와, 좋은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질문 마지막으로 있으시면 한 분까지 받고 없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2023년도에는요. ITM 매뉴얼 코스 그리고 뭐 인트로 코스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접근법 레벨 1이랑 레벨 2 그리고 가동성 코스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매뉴얼 코스랑 이제 가동성 코스는 이제 정지문 선생님이랑 저랑 진행을 하면서 아까 전처럼 뭐 디소시에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데 이제 몸으로 체험하면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말로만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 저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무료 강의 제가 이제 아마 다음에는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다들 계획은 잘 하고 계시는지 또 연말에 계획은 있으신지 아무래도 다들 공부하시느라 바쁘신 것 같아요. 공부 그만하시고 적당히 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이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안녕히 가십시오. 정지훈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쉬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네. 저도 나가겠습니다, 이제.